자, 이번에는 대출금과 이 세금 절세 효과입니다. 자, 대출하면 이 대출이자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예, 요 내용이죠. 대출하면 이자 비용을 공제받기 때문에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긴 하지만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 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 효과가 뭐냐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이제 투자 결정을 할 때, 한번 보시겠어요? 자, 10억을 투자를 합니다. 10억을 투자하는데, 예, 수익률은 5%가 되는데, 은행에서는 6%로 빌려옵니다. 그럼 6%짜리 이자를 주면서 수익이 5%밖에 나지 않는다. 즉, 5천을 벌고 이자로 6천을 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가 1천만 원 나지 않습니까? 5천만 원 벌어서 6천만 원 이자 내면 손해가 나죠. 이렇게 투자한다고 여러분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절대 안 빌려주죠. 투자하자마자 1천만 원 손해가 맞는데 어떤 바보라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을 한번 볼까요? 5천의 수익률이 나오고 대출이자는 6%입니다. 그런데요, 6천을 이자 병비 처리를 함으로써 만약 세율이 30%라면 6천의 30%인 1,800만 원만큼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5천을 벌어서 가령 6천의 이자를 내고 6천에 해당하는 세금 1,800만 원을 덜 내게 된다면 실제로는 8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6천만 원이 경비 처리됨으로써 6천만 원의 30%, 30%가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6천만 원을 경비 처리를 안 했다면 6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다 냈어야 되는데 경비 처리가 됨으로써 1,80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그래서 이익이 남는다. 이게 이렇게 된다면 투자를 하시겠어요? 고민스럽죠,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이자의 절세 효과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실제 6억을 빌려서 5%짜리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은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 경비 처리가 된다. 그러면 세율이 30%라면 3천만 원에 30%인 900만 원의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안 내게 돼요. 그러면 실제 이자 비용으로는 3천만 원을 은행에 갖다 주지만 세무서에는 900만 원을 덜 갖다 주게 되니까 그죠? 세금으로는 900만 원을 덜 갖다 주게 되니까 은행에 3천만 원 갖다 주고 세무서에 줘야 될 돈 900만 원을 아끼니까 실제로는 2,100만 원의 플러스 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자는 세후 이자로 따지면 2,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100만 원. 예. 그래서 이게 이자율로 따지면요. 5%짜리의 이자를 주지만 5%의 30%만큼은 세금을 절약해 주기 때문에 실제 이자 부담은 3.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후 실질 이자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자는 5%짜리지만 세금 효과를 고려하면 3.5%짜리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절세 효과는 이제 이자 비용과 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대출이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없으면 이자가 없으니까 순수익이 6천이죠. 세금이 30%면 6천에 30%는 1,8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대출이 있죠. 그럼 수익은 똑같아요. 이자는 3천이 나갑니다. 그러면 순수익은 3천이죠. 3천에 30%, 900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즉 대출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봤더니 세금이 900만 원이 줄어든다. 이게 이자의 절세 효과라는 거죠.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가 경비처리해서 세금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제 절세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면은
내가 3천만 원을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5%짜리란 말이에요. 5%짜리.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아주 돈 많고 수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비 처리가 되면 지금 세금을 40%를 내고 있어요. 경비 처리가 되면 3천만 원이 경비 처리가 되면 얼마의 세금을 줄어들게 되냐면 1200만 원의 세금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5%짜리에 40%를 곱하면 2%죠. 2%만큼은 세금에서 절세를 받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5%에서 2%를 뺀 3%만 부담하는 겁니다. 3%만. 그러면 최고로 낮은 세율에 있는 소득이 적은 사람은 3천만 원이 경비 처리되면서 3, 6, 18, 180만 원의 세금을 적게 내게 되고요. 세후 이자로 따지면 4.7%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해서 경비 처리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높고, 지금 이자 경비 처리는 지금 3천만 원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소득 많은 사람은 경비 처리를 얼마나 할 수 있어요? 3천만 원에서 이자 절세 효과는 12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자를 낮게 쓰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죠? 예. 절세 효과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이자를 경비 처리를 하면 그만큼 낮은 이자를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세후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절세 효과는 이자 비용 곱하기 과세 구간별 세율입니다. 자, 자기가 어떤 구간에 있는 세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면 좋죠. 자, 정리를 해두면 세금 부과 자체는 수익이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순이익을 감소시키니까. 하지만 이자율 곱하기 세율만큼은 절세 효과로 인해서요. 실제 이자를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요 이자율을 곱해서 절세하는 만큼의 자금 조달을 대출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세율만큼의 절세 효과는 내가 이자 싸게 쓴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출을 활용한 포인트를 알아보았습니다.